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유신 쿠데타로 종신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1978년 육사 졸업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과거 우리가 겪었듯이 국민 총화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낭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행태의 정치 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박정희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40여 년 이상 지난 2013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내외엔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나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8년 박정희도 국론의 분열과 낭비를 조장하는 자기 입장에서 그런 정치 방식은 도저히 용납치 않을 것이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공갈 협박을 했는데요. 40여 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역시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좀 비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애비가 되는 겁니다. 그 애비의 그 딸.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시간은 거의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 정신세계 독재적인 사고방식은 그 애비나 그 딸이나 똑같습니까? 이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아침부터 우울해집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장 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박창신 원로신부님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박근혜 정부가 대하는 행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박근혜 대통령의 말 끝나자마자 검찰은 박창신 원로신부님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박근혜 보위법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정치검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창신 원로신부님 어떤 분입니까?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하다가 무자비한 테러를 당했고 그 결과 한평생 한쪽 다리를 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박창신 원로신부님을 욕하는 두 사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윤상현 의원,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정현은 광주의 선연한 핏자국 위에 전두환 씨가 건설한 민정당에 투신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한 사람 윤상현은 한때 전두환의 사위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39년간의 사제 생활 동안 박창신 원로신부님이 그려온 조국의 모습은 선명합니다. 민주화된 나라, 소외된 이웃이 없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지금 박창신 신부를 향해 종북몰이를 하는 그들이 추구해온 조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습니까? 종교인의 정치 개입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종교까지 왜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왜 종교까지 개입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개입 규모는 날이 갈수록 크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개입된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외압 정황이 있는데도 나서서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방관하는 박근혜의 책임입니다. 이제 끝을 내자고 특검을 제안했으면 수용을 해야지. 거부하면서 대치정부만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주장이 그들의 입장에서 다소 과격하게 보이더라도 왜 종교까지 나서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특검을 수용하고 이명박을 구속하세요. 그걸 못하면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종북 이렇게 떠드는 군복만 입은 그 깡패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주교는요, 연평도에 수녀님들이가 계십니다. 모두들 피하는 그 연평도에 자발적으로 가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연평도에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장병들을 위해서 미사를 올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을 위해 숨진 순국 장병들을 위하는 진정한 종교인은 천주교인입니다. 입으로만 애국 애족을 얘기하고 박근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색 테러를 가하는 그들은 정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보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을 보면요, 절망스럽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박근혜의 대결 정치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 때 나온 발언을 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국미사 관련자들을 묵과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발언은 매우 호전적입니다. 내각, 장관에게 이들을 어떻게든 법에 따라 처벌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들립니다. 실제 박근혜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수석들에게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그 어떤 것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일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으니 사정당국은 지금쯤 시국미사 관련자를 처벌할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박근혜의 충견이 된 검찰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요, 박정희가
걸핏하면 구속수사를 지시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상대로 급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입니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박근혜 입장에서는 듣기에 무척 거북했다 하더라도 직접 나설 일은 아닙니다. 가장 듣기 싫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박창신 언론신부님의 말씀일 겁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원천적인 관권 부정선거였고 그러한 관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당선 무효 아니냐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이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불거질 정치적 혼란을 원치 않는 것이고 또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참자 그런 생각은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뭡니까? 정의, 올바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박 신부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얘기 못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옛날 박정희처럼 그 말이 듣기 싫다고 용납하지 않겠다, 묵가지 않겠다는 유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전형적인 남 탓이다.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자신은 분열이나 갈등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투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탓이 크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초기에 엄정히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분열과 대립이 커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 지적하듯이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가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박창신 언론신부님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인이란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박 대통령 발언을 기화로 마구 나서는 것도 꼴사납다. 정홍원 총리는 박 신부 발언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신부를 종북으로 몰아 처벌이라도 할 태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 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 불복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랜 세월 수도자의 삶을 살아온 박 신부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 않던 정의구현 사재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황후에 대해서는 정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명예훼손으로 끌어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에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 투쟁 지령을 내린 후에 대선 불복이 활성화됐다고요?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은 이미 그 약발이 단 지가 오래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 그 애송이를 지도자로 받들며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지도 못해서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국가, 제대로 국가 아니에요. 거의 왕정 국가에 다름없습니다. 종교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 김일성 왕조의 복사판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어요. 재벌들입니다. 그리고 세속 교회입니다. 이미 북한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약발 떨어진 북한, 대한민국 국방비보다도 1년에 30% 1밖에 쓰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 북한, 그 북한이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렸다고 대선 불복이 활성화됐다고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황우여.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성숙한다. 듣기에 불편한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 누르거나 이념의 굴레로 올가매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박 신부 발언의 옳고 그름은 공론장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면 가려질 일이다. 발언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때려잡고 보자는 식이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통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 잘 통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르면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가 바로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찢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사제가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제가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연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대주교라는 사람은 교양 말씀도 무시하고 오로지 박근혜를 위해서 교리마저도 왜곡시키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이 서울대교구 대주교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톨릭으로서도 창피한 일입니다. 예, 저는 박창신 원로신부님의 말씀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톨릭 신부님들이 연평도에 들어가서 가톨릭 수녀님들이 연평도에 들어가서 북한과 남한 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곳에서 연평도 포격에서 희생된 시민들과 장병들을 위해서 미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백색 테러리스트처럼 깡패처럼 박 신부의 교회 성당 앞에 가서 난동을 피우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네, 노래 듣고 계속하죠. 알리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청자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 1일 노정면 전 YTN 앵커를 단장으로 하는 국민TV, TV뉴스, TV방송 출범 기획단이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과 정자가 바로 그러한 시기를 더욱더 앞당기고 그리고 더 풍성한 방송, 지금 방송 보십시오. KBS, MBC. 저게 방송입니까? 저건 그야말로 땡전 뉴스보다도 더 못한 찌라시 방송입니다. 조합원 가입 동료드리면서 노래 나갑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경기 남양주시 태계원의 백관장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허리해피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근혜아웃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백관장님은 출자금까지 납부해 주셨고요. 허리해피님 그리고 근혜아웃님 출자금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게시판에 9년차님이 어제 일구자 정자했다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역시 2012EJ님이 저를 좀 책망해달라. 국민TV 라디오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서도 진즉 예비조합은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서야 예비자를 떼어버린 도둑놈 심보의 저를 책망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2012EJ님. 광고합니다. 서영석 노종면 단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김용민도 한 5, 60% 무사히 마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윤유엘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다이어트에도 좋지만은 전 한 10kg 뺐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한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입동조합 출자금 1조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자, 자녀에게 한 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고요.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치료 이렇게 외시면 좋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년 1월 4일 단식 캠프가 열리는데 국민TV 조합원들은 따로 캠프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단식 여러 차례 했다가 회복기 없이 단식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께 꼭 자세한 지도를 받아서 몸에 탈 없이 단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TV 광고주들끼리 연대도 하고 직원들 선물도 하려고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연지연 곰탕을 주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 연지연 곰탕 사장님께서 지난 11월 20일 우리라이프 상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온 홍대리 너무 감사하며 곰탕 또한 맛있었다고 하네요. 연대에서 같이 사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홍대리랍니다. 예, 국민TV 미래입동조합과 제휴를 맺은 우리라이프 상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한겨레신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상식적 질문에 답을 하라는 내용의 칼럼인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원칙과 상식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 저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정말 원칙에 따라서 살자 항상 되뇌고 있습니다. 또한 상식에 부합되게 살자. 지금 박근혜 정권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권력을 놓기 싫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 아닐 때는 그 어떤 권력자들도 권력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비운다면 정말 훌륭한 정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나 대통령 쫓아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그 바로 강박관념이 그 사람을 하야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딱 그 짝입니다. 김동춘 교수의 칼럼 읽어봅시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지난 대선을 불법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사회 혼란을 불러오는 불순 세력, 종북 신부들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JTBC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반수 이상은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당,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정부의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고 선거 개입이 공무원 개인의 일탈인 양 몰아가려 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이 상부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독자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반인 군대 갔다 온 남성들과 공직에 몸담은 적 있는 수백만의 국민들에게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이 민감한 일에 어찌 겁없는 공무원들이 부서 단위로 움직였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관건의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보고 물러나란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 사실 전 정권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 혜택을 입은 것만은 사실이다. 국민에 대해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발본생활하겠다라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저는 물론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잘못된 일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더라면 용인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관계없다. 관계없기는 뭐가 관계없습니까? 관계가 없으면은 전 정권의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최동욱이를 그렇게 찍어냅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중징계를 해서 쫓아냅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는 나는 이명박 덕으로 이명박의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정권의 수족은 경찰이었다. 당시 여당인 자유당과 합작하여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모든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일본과 공산당에게 나라를 뺏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지시, 정당화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책임으로 사형당했을 겁니다. 아마 내무부 장관 최인규.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일본과 공산당에게 나라를 뺏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면서 공무원의 관건 개입을 지시했던 당사자입니다. 원세훈.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한다. 만약에 4.19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원세훈, 최인규와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마산 학생 시위대를 경찰이 발포 사살하여 큰 논란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모른 체 하면서 지각 없는 사람들의 선동이라고 공세를 폈고 최인규는 마산 사건이 공산 폭동과 흡사하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당시 현지 조사단도 불순 세력의 선동이 확실하다며 국가 범죄를 덮으려 했다. 이 정부는 어떤가? 국정원은 이 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을 들추어내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들에게 묵비권 행사를 지시했다고 하고 하필이면 이때 이석기 등 내란 음모 사건이 나왔다. 더욱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최동욱, 윤석열 두 책임검사는 도중 하차했다.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승만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지금 박근혜와 그 졸개들의 행태가 지극히 닮아있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그 말로마저 닮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 최인규는 이승만에게 충성한 전형적인 기술 관료였습니다. 최인규는 이승만 당선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원세훈 역시 관료 출신입니다. 원세훈이 과연 대통령 국정수행 지원이 국가 안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공조를 한 다른 국가기관도 애국청정에 자발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과거 정권이
약점을 잡혔을 때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정부와 여당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신부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애초에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 사실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비판하는 국민들을 모조리 종북 불손으로 몰아서 사건을 덮자는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희생을 거쳐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제 1950년대 말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후퇴할 지경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박근혜는 국민들의 상식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 김동춘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우리 현대의 민주주의는 뭡니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내가 국가를 경영할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운영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공정해져야만이 나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겁니다. 원세훈은 애국청정으로 믿었건 박근혜가 되는 거야말로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던 어떻든 부정선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의 신념을 탓하고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천년만년 집권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신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신념이죠. 하지만 그러한 서로 다른 신념들이 부딪힐 때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서 다수의 의견이 당분간 5년간 책임을 맡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거의 명백하게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다른 것도 아닌 박근혜의 검찰이 비록 최동욱 윤석열 지켜나긴 했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선거 부정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가 과연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총복으로 모는 그 졸개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박근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듣고 오는 동안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초미남구구님이 오랜만에 정자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정자, 조합원 가입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바지따 용사님은 광주 공개방송 기념, 예, 방금 정자했다고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마술피리님 조합원 가입 방금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 정교조 선생님을 담임으로 모셨나요? 배웠습니다. 스승으로. 이제 중년이 되어서 한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자, 한국일보 고찬유 경제부 기자가 정교조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선거불복, 한강의 기적 그리고 전교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담임교사는 소년을 교탁에서 끌어내렸다. 소년의 반장 당선 소감 대신 선생의 훈시가 교실을 메웠다. 요지는 자율적으로 반장을 뽑더라도 아무나 시켜선 안 돼. 교사 수첩을 뒤적이던 선생은 학생 10명을 호명했다. 1등부터 10등까지 칠판 앞에 들어섰고 곧 새로운 반장이 뽑혔다. 교사의 선거 불복에 항의하거나 소년을 편드는 그분은 없었다. 전교생 600명 중 400등 언저리 소년은 덩dur하게 웃었다. 녀석은 중학교 시절엔 직선제 전교 학생회장을 지냈다. 네, 과거 그랬습니다. 성적이 10등 하나 들지 않으면 반장도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품에 묻혀서 억울하다라고 통곡하는 소년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공부해. 그래서 그 소년
쌍코피가 교과서를 적시는 날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전교 20위권으로 치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선생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소년에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붙이더니 교실마다 그 소년의 성취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소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제간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라고 추어올릴 법한 얘기는 막장으로 오른다. 소년은 학우들로부터 시기와 놀림을 받았고 언어장애와 유사 무대 공포증이 도졌다. 교사의 호출에 어쩔 줄 모르던 소년의 부모는 교사인 친지의 귀뜸에 10만 원을 마련했다. 아침마다 아이들 준비물 살 돈이 없어 집집마다 꿇어다니던 부모에겐 거금이었지만 친지 말에 따르면 당시 기준가였다. 교사는 실망한 표정으로 차도 마시지 않고 돈봉투만 쥔 채 일어섰단다.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자신의 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듭 각인시키면서 그때 그런 선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 그야말로 선생의 정남이가 떨어졌죠. 성적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일단의 교사들이 촌지를 받지 않겠다.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며 참교육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100마디 말보다 해직이라는 행동으로 신념을 지켰습니다. 소년의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정등교정을 떠났습니다. 정교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해직되던 그 자리에서 떨려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 소년은 담임교사의 눈을 피해 집회도 나가고 관련 단체에 시를 지어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직교사가 운영하는 문고점을 일부러 찾아가 귀동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덕분에 소년은 그나마 학교에서 희망을 봤다. 소년의 성적은 다시 올랐고 결국 꿈을 이뤘다. 전교조가 교원 평가를 거부하고 정치 투쟁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았다. 목사가 최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교회가 북한처럼 세습을 하고 정치꾼들이 회당 안에 무리를 만들어 권력을 나눠 먹어도 소년이 신앙을 간직하는 이치와 같다. 여전히 헌신하는 목회자와 이웃을 아끼는 신자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덧 중년이 된 그 소년은 정교조에 대한 일부의 적개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엔 찰도 갖다 붙이는 국제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정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정권의 조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인권 개념이 희박하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이 테러를 열어줘도 꿈쩍하지 않는 그 고집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정교조가 사라진다고 믿는 걸까요? 예컨대 소년의 아내가 얼마 전 직장 다니는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학교 현실은 얼마나 가관입니까? 아들 초등학교 담임이 아침에 전화를 했어.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설마 했지만 일하다 말고 교사가 콕 집어주는 스타킹을 사서 학교로 달려갔더니 고맙다는 말커녕 질문을 하더라고. 달랑 이거 하나만 사오신 겁니까? 예. 정교조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이런 교사들 천지빛깔이에요. 정교조가 지고지선한 단체나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단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참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조직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천재를 밝히고 아이들을 학교에 가르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을 마치 총부리듯 하는 이런 교사들하고 지리다는 사람들이 정교자란 말입니다. 네. 그나저나 소년의 아들도 내년에 초등학교를 간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수라는데 건설 잡부로 말년을 보낸 선친을 둔 소년은 초장부터 부실하다. 그래서 무관심을 깨고 아들을 세뇌 중이다. 아들아, 할아버지는 부자니? 가난하죠.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 천국. 아,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천국엔 금은 보화가 많으니까. 참, 소년은 자라 이 글을 쓰고 있다.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다는 분과 틈만 나면 종북 타령하는 이들에게 바친다. 그리고 묻는다. 전교조가 활동하던 시기에 학교는 다니셨나요? 네. 전교조를 옹호하는 글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전교조 교사를 담임으로 제 딸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정말 달랐어요. 물론 전교조 선생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 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청교조가 단지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정권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노조를 선언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이 정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예, 시간 나면 한겨레신문 오늘 모든 국민이 매년 1만 원씩 수자원 공사에 기부하는 나라라는 글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평 여기서 마칩니다.